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어, 그냥 법률 용어가 그럴듯하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나 보다 하는데 제가 이 범죄 사실 관련한 걸 가져와 봤어요. 11개? 쫙 읽어볼게요. 2013년 7월 아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 허위 발급받아 한영예고에 제출 업무방해. 2016년 11월부터 12월 아들 미국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 풀어주고 송부 업무방해. 그러니까 미국 조지 워싱턴대 업무방해라고 지금 다음에 2017년 10월에서 11월 아들의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등 제출 업무방해. 다음에 2018년 10월 아들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증명서 등 제출해가지고 위계 공무 집행방해. 요게 있고요.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위조된 인턴 확인서 등 제출 업무방해. 그리고 장학금 부정수수 부분인데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 직무와 관련해 딸 장학금 600만 원 수수. 이건 뇌물이에요. 다음에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투자에 관련해서는 2017년 5월 민정수석 임명 1개월 경과 이후에도 타인 명의 주식 보유 공직자윤리법 위반. 2017년 5월 민정수석 취임 이후 차명 보유 주식 은폐하고 재산 허위 신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허위 소명자로 제출. 이게 공무집행방해랍니다. 이게. 다음에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2019년 8월 사모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 위조 지시, 증거 위조 교사예요. 다음에 2019년 8월 서울 방배동 PC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PC 1개 은닉을 지시, 증거 은닉 교사예요. 요거요. 지금 이제 야.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모두가 정경심 교수 기소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가서 진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들이 얘기하는 범죄 사실을 적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경심 교수의 죄 혹은 정경심 교수에게 씌워진 죄를 공모했다고 검찰이 임의로 짐작한 부분을 다 모아서 기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의 경우는 기소를 할 때 이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검찰 조사와 합쳐서 기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 전부가 조국 장관이 진술을 다 거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예를 들면 특히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오픈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게 뭐 1년에 한 번이라는데 또 이거 2번 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긴 한데 이 오픈 테스트의 경우는 다 학생들의 경우도 참고서를 볼 수 있고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도움을 줬다면 아마 정경심 교수였을 테고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이나 아마 자료 정도 찾아주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과목을 안 듣고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을 대리 작성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지금 그 미국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 풀어주고 송부했다. 미국 조지 워싱턴대의 업무를 방해했다. 근데 너무 어지럽 아니에요, 이거는? 국제적 너의 나라 오지랖이에요. 대학 업무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딱 그런 요지입니다. 말은 다르지만 국제적으로 오지랖이 높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오픈북 테스트라고 또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네, 오픈북. 온라인에서 뭘 하는데 그러면 아니 세상에 그렇게 해서 자식들 무슨 과제 좀 도와주면 다 불법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엄격하게 자식들 과제를 왜 자료를 찾아주니? 왜 도와주니? 이 정도 하면 뭐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거를 업무 방해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요. 여기 그 뇌물수수라고 한 건 600만 원. 지금 저 장학금 말이에요. 부산대 의전은. 네. 근데 이게 민정수석이 아닐 때 600만 원 받았고요. 네. 민정수석일 때 600만 원 장학금 받았다고. 민정수석일 때만 뇌물로 바라보는 이상한 뭐 그전에 거는 뭐고 이건 또 뭐고 조국 장관이 이미 민정수석이 될 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알고 뇌물을 끊임없이 주시던 분이 민정수석 때만 뇌물로 보겠다고 보는
그러니까 네, 근거가 야, 없는 진짜 거죠. 무슨 그게 하나의 사건인데 사실 장학금 준 게요. 그거 하나의 사실이잖아요. 음. 그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유 정말 이거는 옹색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주대에서 또 그 조미 씨가 인턴 증명했다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그것도 공주대에서는 지금 그 활동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네. 공식적으로. 공식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불법으로 건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재판부가 이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음. 재판부는 그건 학교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음. 그러고 나서 공주대가 다시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끝난 사안임에도 기소를 했다는 점에서 이 기소는 아주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죄질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 경우를 음. 직권남용으로 이 검사를 진짜 책임지게 직권남용이 이런 해야죠. 거네. 예, 이런 게 직권남용입니다. 재판부에서도 공주대 입장을 존중하겠다. 공주대는 그건 적법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사실 기소하지 말아야죠. 공주대 인턴 건은. 근데 이거 아직 하나 더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유재수 건 같은 경우는 아직 기소 안 한 거잖아요. 네. 야, 지금 사람을 괴롭혀도 이렇게 괴롭힙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익성 같은 거 이야기 수도 없이 나와가지고 익성, 신성.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가족도 전혀 무슨 죄 지을 만한 사안이 아님에도 또 걸었고요. 이 건 것도 차명 계좌인데요. 이 차명 계좌와 관련해서 조범동, 한때 언론에서 조범동이 이게 차명 계좌라고 얘기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조범동이 재판에서는 이거 차명 계좌 아니다. 돈 빌렸다. 그래서 이자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그런 거 있잖아요. 증거 은닉 교사, 증거 위조 교사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너무 옹색해요. 예를 들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드 디스크를 아예 교체를 해버리거나 그냥 갈아버리거나 어디 폐차장 가가지고 그거 그냥 숨겨버릴 수도 있는 것들인데 하드 디스크를 이 복사 스캔해가지고 그대로 갖고 있어서 증거 인멸이 그러니까 증거 조작이 안 되게끔 만들려는 그런 거 다 증거 은닉 교사 그러니까 증거 은닉도 아니고 교사는 또 뭐예요? 그게요. 법이 그냥 법 조문대로 하면 꼭 증거를 인멸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푸나님 이런 예는 너무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하세요. 해보세요. 예, 푸나님이 예를 들면 범죄를 했고 그 범죄의 기록이 이 하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드를 옮기기만 해도 그게 증거 인멸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옮기기만 해도? 예, 그러니까 엄격하게 해석했을 때 그렇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이가 오픈북으로 온라인 테스트 할 때 자료 좀 찾아달라. 그럼 옆에 있다 자료 찾아줘요. 대부분의 부모가 그럴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정경심 교수가 하면 그건 범죄라는 거죠. 진짜. 이런 겁니다. 모든 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제일 억울한 게 이렇게 막 대단한 그 법 용어를 들이대면서 죄를 어마어마하게 진 것처럼 말을 하고 실제로 언론 플레이딩에서 조국 장관은 진짜 부도덕한 사람인 것처럼 지금 되어 있지만 일부한테는 지금도 언론 플레이죠. 사실 11개.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렇게 언론 플레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제부터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니까 검찰은 언론 플레이 하지 마라 이런 뉘앙스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요 조지 워싱턴대는 아마도 이제 정경심 교수 사건 처리하면서 약간 좀 성과가 있었다고 그 자만심을 가지고 이 망신주기 기소 같아요. 망신주기 기소가 몇 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건 검찰이 결정적으로 아마 망신당하는 상황이 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조금 보수적인 법조인들을 이렇게 좀 대화를 해봤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요 기소는. 네, 맞습니다. 뭐 다른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이 가지수는 되게 많은데 이게 진짜 깜짝 놀랐다고. 가지수 전략은 제가 알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이 기소하면 재판부가 차마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무죄를 때리랴. 한두 개는 하지 않을까. 그게 제가 당한 게 주광덕 측에서 저를 여러 개를 기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하면 검찰이 또 쪼갠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를 쪼갰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3개를 만든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 3개 중에 하나가 무죄 나도 2개는 유죄잖아요. 2개가 무죄 나도 하나는 유죄잖아요. 이런 전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주 치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스모킹건이 없었다는 반증이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갖고 저보고 누가 그랬더라 대법원인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여러 개 피의 사실이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조지 워싱턴 대는 경찰이 압색을 했을까요? 해야죠.
이런 기세라면 윤석열 검찰의 에라이, 기세라면 조지 워싱턴대 가서 음. 이 오픈 테스트 했던 요 테스트 결과가 졸업에 어떠한 심대한 영향을 끼쳤냐 조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정치 검찰 이야기하면서 이 표적 수사, 과잉 수사, 뭐 그런 수사였다고 모욕주기 수사였다고 해서 그 떠들썩하게 했던 것을 기소를 했는데 기소한 내용이라는 게 딱 이런 정도라면 그래서 나는 윤석열 사퇴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사태뿐만 아니라 저는 특히 그 한 사건에 2개 기소 표창장 어. 그 2개의 기소건 그 담당 검사 다 조사해야 돼요. 이건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특검 사항이기도 네, 하고요. 맞아요. 그게 일관된 주장이에요. 수사님의. 최성애는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최성애는 최성애 고발했는데 수사 안 하고 있어. 오늘 참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한 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게 강효상입니다. 맞아, 맞아. 기밀누설 그거. 네, 그걸 이제야. 그것도 구색 맞추기로. 이게 알겠습니다. 완전 진짜 정치 행위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로 말하면 되는데 네. 정치를 해버렸다는 것을 네. 책임지고 저는 윤석열 총장 사퇴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사퇴할 때까지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게 기사로만 보다가 이렇게 목록으로 딱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은 걸 보니까요. 네. 와, 더 참담하네. 화나죠. 네.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지금 이거 관련하여 글을 쓰면서 어떻게 썼냐면요. 나도 이거 우리 아들 나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니까요. 다들 아니 그래서 온라인 시험이라고 그러면 뭐 그것도 당연히 오픈북이지. 자기가 왜? 자료조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이 오픈북 테스트를 부모가 도와주면 이게 업무방해가 되는 이 놀라운 세상. 조지 워싱턴 대는 압색했는가 한번 묻고 싶고요. 제가 진보 쪽에 일부 그 도덕적 완벽주의자들께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봤어요. 김봉준 전 비서관님도 안 해보셨죠. 네. 애가 외국 대학 안 갔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웬만큼 외국에 애 대학 보냈고 그다음에 그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애 이런 방식으로 대학 보낸 부모들은 오히려 이게 더 별 문제 아닌 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진모 씨 같은 경우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진모 씨요? 네. 이제 그분은 우리 쪽 진영 사람 아니에요. 그거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굉장히 재밌게 재판 과정들이 중계가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오늘까지 언론을 보면은 이 기사들의 말다운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게 검찰의 의견을 막 문장화해서 말다운표 쓰고 그래서 요번에 조국 전 장관 기소와 관련된 기사에 그런 말다운표들이 다 사실이 아닌 거가 밝혀지는 과정이 재판의 과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혹 우리 청취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그 말다운표 때문에 왠지 모를 신뢰 막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흔들리고 그랬는데 전혀 네, 이게 관련 조사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언론만 말다운표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 언론 같은 경우 거의 많아야 20% 미만, 10% 미만이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AP나 그 이상한 인용, 다운표 이거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익명의 제보 많이 받잖아요. 익명의 그 소스. 그렇죠. 관계자. 이 익명의 소스도 외국 그 메이저 언론들은 명백하게 그 사람 이름을 밝혔을 때 개인의 신상이 노출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다 실명입니다. 이번에 조국 장관네 가족 관련 보도 보세요. 90% 거의 95%가 익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익명으로 보도하는 것은 기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검찰은 지금부터는 언론 플레이 중단하고 네. 재판에서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야기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